근데 배운다는 게 이렇게 글로 금리가 낮아지면 주식이 오른다 라고 그냥 단순하게 한 문장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체감을 좀 해야 돼요. 왼쪽으로 꺾는다, 이거는 배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코너가 또 다르고 진짜 팍 꺾어가 막 30도 40도로 꺾어야 되는지, 이거는 운전을 해봐야 하는 거잖아요. 수십 번 수백 번 좌회전을 해보면서 체득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투자도 이런 금리가 낮아지는 구간에서는 주식이 좋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머리로 배울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고 쉽게 배울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큰 맥락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큰 맥락 키워드를 가지고 네이버든 챗 GPT든 구글이든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스스로. 안녕하세요, 머니안입니다. 이번 달에는 저위험 상품 리뷰를 5등급, 6등급을 합쳐서 한꺼번에 할게요. 전반적인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은 이 메리트가 좀 안 좋아졌고, 대신에 그 안에서 기회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상품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 저위험 상품 이제 공부하실 분들이 도움될 만한 시장 상황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내가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도 상황을 듣고 스스로 공부해보고 뉴스도 찾아보고 하면은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상품 얘기를 먼저 할게요. 옆에 띄워주시겠지만 CMA부터 보면 발행어음이 나오는 증권사들 4개 증권사를 보면 세전 수익률이 한 2%대예요. 높은 데가 이제 한 2.5%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 저위험 상품 리뷰를 시작할 그때쯤에는 금리가 높았었고 앞으로 내려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고, 그때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발행어음이나 뭐 이런 상품들에 돈을 묶어두시는 게 낫겠다. 발행어음 수익률이 지금은 2%지만 그때는 뭐 4%짜리도 있고 이랬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내가 CMA 통장을 가지고 있고 발행어음 뭐 이런 상품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증권사를 열어보면은 여러분이 처음 가입했을 때랑 지금이랑 이 수익률이 쭉 떨어졌을 거예요. 증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한 3개월에 한 번씩 바뀌고 있거든요. 이건 아셔야 돼요, 상식적으로. 묶어둔 거 아니면은 수익률이 바뀌실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6등급 상품인 단기채권 ETF를 보면 1년 수익률이 플러스 단기채권 액티브, 코덱스 단기채권 플러스, 타이거 단기채권 액티브, 이런 상품들은 거의 리스크가 없고, 대신에 1년 수익률이 3.2%에서 한 3.6%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CMA처럼 계속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1년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이기 때문에 미래의 1년 수익률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아셔야 돼요. 이번 달에 하나 더 가져온 거는 6등급 펀드들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펀드들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 같은 1년 동안에 수익률이 조금 더 높은 상품들이 있었어요. IBK 단기채나 뭐 유진 챔피언 단기채나 뭐 삼성 코리아 초단기채나 이런 상품들이 4% 조금 안 되거나 조금 높거나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뭐 한국투자 뭐 이 단기채 ESG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상품들은 제가 언급한 적도 없으니까 투자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유진 챔피언 단기채나 삼성 코리아 이런 상품들은 안지한 카페에 글 같은 것들로 한번 리뷰해둔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은 나쁘지 않으셨을 거다.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떨 거냐 물어보면은 단기채나 CMA처럼 수익률이 점점 낮아질 거예요. 매달 이 영상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상품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MMF예요. MMF라고 머니마켓 펀드의 줄임말인데, MMF를 처음에 리뷰를 했었는데 중간에 이제 하진 않았어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저도 이제 뭐 상품 같은 거 유튜브 영상 찍고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MMF가 진짜 예금이랑 거의 동일해요. 근데 이 6등급 상품들은 증권사나 이런 데서 조금 기교를 부려서 수익률이 조금 더 높은 경우가 있는데, 이 MMF 상품은 전혀 기교 같은 게 없고 평균 예금 금리랑 거의 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리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리뷰 안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제가 이제 영상 만들면서 검색하다가 괜찮은 게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매달 리뷰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없어졌다, 뭐 요 얘기를 드립니다. 요렇게가 이제 6등급 상품들이었어요. 6등급 상품들은 예금이랑 큰 차이는 없어요. 잘 되면 한 1% 정도? 진짜 잘 됐다 뭐 한 1.5% 정도 더 보실 거고, 뭐 어떤 상품들은 증권사에 수수료를 납입하기 때문에 특판 예금보다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등급 상품으로 넘어오면은 수익률은 진짜 많으면은 뭐 한 3%, 진짜 많으면 한 5%이 정도를 더 보실 수 있는 대신에 리스크가 더 커져요. 그래서 5등급은 2년 전, 3년 전에 장외채권을 처음 소개를 했었고 리뷰도 종종 드렸어요. 근데 작년 연말부터 해서 장외채권은 투자를 하기에는 리스크는 더 커지고 수익률은 좀 낮아지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국면인 것 같아요. 지금 장외채권들을 서칭하면은 투자할 만한 게 키움증권이나 이런 데서 하나은행 채권을 특판을 해요. 짧게 뭐 60일짜리, 90일짜리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 상품들이 지금 한 3.5% 주고 있고, 신용등급도 트리플 A 등급으로 가장 높아요. 나머지 상품들은
리스크가 꽤 커져 있어요. 보통 위험, 그러니까 4등급으로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장외채권은 당분간은 공부하는 건 괜찮지만 내가 큰 돈을 막 맡기겠다 하면은 저희 어머니라면은 굳이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생각은 다르겠죠. 저희 어머니랑 상황이 다르니까. 그 다음에는 5등급 공모 펀드들이에요. 5등급 펀드들. 이 펀드들은 중장기채 위주예요. 중기채나 장기채들. 혹은 이제 국채에 회사채가 좀 섞여 있거나 아니면 회사채들 중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우량한 회사들 채권이 섞여 있는 그런 펀드들이에요. 이 펀드들이 지금은 1년 수익률이 뭐 5%에서 한 6% 정도 냈어요. 과거에. 근데 앞으로 1년 동안 수익률이 이럴 거냐? 이거는 뒤에 얘기를 좀 들어보셔야 돼요. 상황 얘기를. 그 다음에 이제 펀드 말고 ETF들이요. ETF들은 이제 종합채권들 위주로 봤는데 수수료 차이가 뭐 0.0 몇 퍼센트 있긴 하지만 거의 이제 비슷한 수치예요. 차트나 이런 거 보시면은 예시로 가져온 것처럼 요 정도 차트 흐름을 보이고 있을 거예요. 최근 한 1년 동안에. 1년 수익률로 보면 한 6%에서 진짜 많은 ETF들은 한 9% 정도까지 나온 ETF도 있어요. 과거 1년 수익률이. 근데 이제 앞으로 1년 수익률이 이럴 거냐 하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뒤에 시장 상황 보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해보는 걸로 할게요. 그럼 이제 상품들은 쭉쭉 다 봤죠. 지금 왜 5등급 채권 중에서 뭐가 제일 좋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면은 얘네들은 차트마다 조금씩 변동폭이 있고 해서 이 상품이 좋습니다 하면은 바로 다음날에 다른 상품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걸로 숙제로 드릴게요. 누워서 영상만 보지 마시고 한번 숙제로 한번 찾아보세요. 네이버 증권에 종합채권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갈 건 여러분들이 매월 리뷰를 보면서 공부하실 거예요. 이런 6등급 상품이나 5등급 상품들은 금리가 중요해요. 기준금리도 중요하고 거기에 연동되어 있는 시장금리도 중요해요. 근데 금리를 알면 다음 투자로 넘어가기도 좀 더 쉬워져요. 예를 들어서 금리가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세요? 상품 리뷰들 보면서 CMA 금리가 낮아졌네? 단기채권 ETF들 메리트가 별로 없다고 하네? 그 돈 어디다 놓을까요? 전통적으로는 부동산, 주식, 뭐 최근에는 이제 코인 이런 쪽일 거예요. 금리가 낮아지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금리가 낮아진다, 낮아질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은 약간 공격적인 자산에 관심을 기울여야겠다.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배운다는 게 이렇게 글로 금리가 낮아지면 주식이 오른다 라고 그냥 단순하게 한 문장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체감을 좀 해야 돼요. 비유를 들면은 제가 운전으로 자주 비유를 드는데 왼쪽으로 꺾는다 이거는 배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코너가 또 다르고 코너마다 15도로 꺾어야 되는지 진짜 팍 꺾어가 막 30도 40도로 꺾어야 되는지 이거는 운전을 해봐야 하는 거잖아요. 수십 번 수백 번 좌회전을 해보면서 체득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투자도 이런 금리가 낮아지는 구간에서는 주식이 좋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머리로 배울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고 쉽게 배울 수 있는데 실제로 내가 그쪽으로 돈을 넣어야겠다 얼마를 넣어야 되냐 점진적으로 변하는데 코로나 때처럼 팍 떨어졌다가 팍 오르는 그런 상황인 건지 아니면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이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상황인 건지 뭐 이런 생각은 체감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뭐 컴퓨터로 하거나 AI로 하거나 하실 수 없는 부분이에요. 50년 100년 지나가지고 AI가 다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안 됩니다. 그럼 이제 금리로 넘어와서 지난달이랑 몇 가지 사실들이 달라졌습니다. 단점 얘기하고 장점을 얘기할게요. 이렇게 이제 큰 맥락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큰 맥락 키워드를 가지고 네이버든 챗 GPT든 구글이든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스스로 이건 이런 거니까 무조건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주식 리딩, 채권 리딩 하고 싶지 않아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평생교육원 운영도 하니까. 단기 채권의 불리한 점부터 얘기할게요. 정부에서 2차 추경안을 발표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정부에서 돈 많이 쓰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수치로 따지면 9.5조 원을 증액을 했어요. 10조라고 얘기할게요. 10조 원을 어디서 충당을 할까요? 우리가 월급 받듯이 정부에서는 세금을 받아서 수입이 되고 그 세금 받은 걸 가지고 다시 지출을 해요. 재정 지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제 월급을 받아서 어딘가 지출을 하잖아요. 근데 지출이 많아졌어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세금을 올린다고 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세금 올린다고 하면 난리 나요. 급하게 올리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월급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지출은 많이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이제 월급 받아가지고 뭐 아파트를 산다든지 유튜브를 찍으려고 막 카메라 비싼 걸 산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월급은 정해져 있는데 그럼 보통 대출을 받아요. 뭐 신용대출이든 주택담보대출이든 이런 대출들을 받게 돼 있어요. 대출이란 게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돈을 빌려요. 그게 이제 채권이에요.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 국채. 근데 이제 9.5조 원이나 더 쓰겠다 했으니까 그거를 채권을 발행해서 다시 말해 돈을 빌려가지고 충당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채권은 많이 발행해요. 채권 공급이 늘었어요. 공급이 늘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떨어져요.
금리로 얘기하면은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가치가 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대한민국 채권을 산다고 했을 때 원래는 3%만 줬어도 사는데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4% 5%를 줘야지 산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금리는 높아지고 채권의 가격은 떨어져요. 만약에 다른 변수들이 없다는 가정하에 5등급 종합채권이나 이런 걸 샀어요. 근데 이렇게 추경안이 발표되고 돈을 많이 쓰겠대요, 정부에서. 그래서 채권을 많이 발행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투자 중인 이 채권 ETF들은 가격이 좀 내려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럼 검색해 보실 거는 정부에서 추경을 어떻게 하는지, 추경안, 2차 추경안, 정부 추경안 이런 거 검색을 해보세요. 어떤 추세인지,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고 국회에서 이런 거 통과도 시켜줘야 되고, 또 이제 반대편 당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국민들은 또 어떤 정서인 것 같고, 이런 걸 보시면은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두 번째 불리한 점은 6월 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발표를 했는데 2.2%로 높아졌어요. 물가가 높다는 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물가가 높은데 금리를 인하시키면 돈을 더 쓸 거잖아요. 물건을 더 사려고 할 거잖아요. 물건 가격인 물가는 더 오를 요인이 되겠죠. 물가가 높아지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적정선을 유지하려고 해요.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돼요. 그래서 한 2% 정도면 좋겠다라고 한국은행에서 정해놨어요. 근데 지금 2%가 조금 넘어온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금리에 불리하죠. 금리가 높아지면 채권 가격은 떨어져요. 처음 얘기한 것처럼. 세 번째는 한국은행 얘기랑 연동되어 있는 건데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예요. 한국은행에서 부동산 가격에 대한 언급을 했었어요. 금리를 섣불리 낮추기 시작하면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줘서 부동산 가격이 엄청 급등해 버린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그게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꿔서 얘기하면은 부동산 가격이나 이런 게 신경 쓰이니까 금리 인하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신호를 준 거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급하게 내놨잖아요. 이걸 보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건지 어떻게 될 건지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저는 뭐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니까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뭐 예측하긴 힘든데 문재인 정부 때랑 다르게 흘러갈까 이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도 검색해봐야 되고 기준금리, 물가 상승률 이런 거 검색도 해보시고 추경안도 검색해보시면은 아 지금 대충 흐름이 어떤 것 같다. 불리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리한 점도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이거는 작년에도 얘기했었는데 하반기에 우리나라 국채가 WGBI라는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이 될 수 있어요.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투자하기가 더 쉬워져요. 이 얘기는 수요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수요가 많아지면 금리를 5%줄 거를 3%만 줘도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겠죠? 그럼 가격이 채권 가격은 올라요. 근데 이거는 불확실해요. 작년에도 편입된다 만다 했는데 밀렸어요. 올해 하반기에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검색해 봐야 될 건 그럼 WGBI 편입이 어떻게 되는지 일자는 어떤지 이런 것들 검색해 보면 좋겠죠. 유튜브 보면서 잠깐 멈춰서 검색해 보세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두 번째는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국가에서 채권을 발행한다고 했잖아요. 기재부에서 발행을 하는데 중장기물은 축소시키고 단기채를 발행해 가지고 감당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 5등급 상품이라고 공부하고 있는 종합채권 같은 경우는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가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만 평균을 내보면 중기채라고 볼 수 있어요. 중기채 발행이 적으면 공급은 적고 채권 가격은 오르겠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부동산 정책으로 안정화가 되면은 기준금리를 낮출 여지가 더 생기겠죠? 이건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 이런 관심이 많으시니까 재테크 채널 보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검색 한번 해보시고 대책이 들어와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진짜 확 잡았는지 안 좋아져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좀 약간 안정화가 되는지 그런 규제가 있지만 부동산 가격은 급등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저위험 채권에서 6등급에 해당하는 상품들은 거의 예금이랑 비슷하고 만기도 짧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시장 금리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시장 금리가 어쨌든 뭐 기준금리가 어쨌든 평이하실 거예요. 차트를 보면은. 근데 5등급 상품들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하는 그 구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물론 이제 좀 긴 기간 투자하겠다 이러면 손해볼 일이 크게 없으실 텐데 이런 부분 이제 아시는 게 기분이 좀 덜 나쁠 수 있겠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건 지켜볼 포인트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정부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돈을 더 많이 뿌리겠다, 추경을 더 하겠다 하면은 5등급 채권은 불리해지겠죠. 두 번째, 물가가 막 오른다. 돈을 많이 뿌리거나 아니면 환율이 어떻거나 유가가 어때가지고 이 물가가 막 오른다. 그러면은 더 불리해질 거예요. 세 번째,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5등급 채권은 불리해질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투자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얘기하면 중요한 요소들이 많은데 저는 조금 길게 보고 투자하는 투자자고, 삼성전자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쌀 때 좀 사는 투자자예요. 거래량 많을 때 비싸게 투자해가지고 빨리 수익을 보고 나오는 투자는 저는 선호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능력도 저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길게 볼 수 있는 기준금리를 보고 지금 금리가 하락세니까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를 공부하시고 만약에 조금 더 내가 생각을 해보겠다 하면은 단기적인 이슈랑 장기적인 이슈랑 이런 것들을 시계열을 놓고 구분을 해보시면은 단기적으로는 낮은데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오를 것 같다 라든지,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높은데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 라든지, 이 시간축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5등급 상품이 뭐 진짜 뭐 2년, 3년 이렇게 길게 투자한다고 보면은 물가가 폭등하지 않는 이상은 수익을 뭐 적게 보거나 할 수 있지만 안 주거나 그럴 상품은 아니에요. 너무 이런 것들에 막 복잡하다, 공부하는 게 힘들다, 그래가지고 투자 안 하겠다, 그러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6등급 상품이라도 한번 조금 공부하고 투자해보세요.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